김성수와 소윤의 결혼 반대 사건은 단순한 열애 스토리가 아니라 한국 연예계 전체를 뒤흔든 충격과 파장 그 자체였다. 처음 두 사람이 사랑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대중과 팬들은 그저 또 하나의 아름다운 연예계 커플이 탄생하는구나 하고 미소 지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을 둘러싼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상견례 자리에서 벌어진 일들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극적이고 인간적인 고통으로 가득 찼다. 상견례는 한국 문화에서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서로의 가족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이자 두 사람의 결혼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를 가르는 순간이며 서로가 서로의 가치를 확인하는 극히 실존적인 시험대와 같은 자리다. 그런데 이날 상견례 자리에서 오간 질문들은 사랑과 진심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재산과 수익, 금융적인 미래에 대한 질문이 난무했고 소윤 측의 가족들은 마치 냉철한 투자자처럼 김성수의 재정적인 상태를 캐물으며 현실적인 판단을 강요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리의 분위기는 서서히 변했고 재산 관련 질문들이 쏟아질수록 두 사람의 얼굴에는 놀람과 당혹감, 그리고 좌절이 서서히 드리워졌다. 평범한 앞으로 어떤 가정을 꾸릴 생각인가요?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분위기는 곧바로 지금까지 축적한 자산은 얼마나 되나요? 부채는 없나요? 부동산 및 금융자산 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혀줄 수 있나요? 로 이어졌고 마치 상견례가 아니라 재정평가 자리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소윤 측 가족의 한 어른은 두 사람에게 던진 말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우리는 사랑이 없다고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결혼 후 현실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랑만으로는 자식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우려를 넘어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로 들렸다. 사랑을 중요시하는 많은 이들에게 이 발언은 너무나 가혹했고 대중들은 이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분노와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꼈다. 상견례의 질문들은 더욱 과감해졌고 결국 마치 면접처럼 변해버린 자리에서 오간 질문들은 수치와 통장 잔고, 금융계획과 투자 현황 등 경제적 수치에 집중되었다. 소윤의 가족들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재산 격차를 두고 우려를 표했으며 특히 두 사람의 자산 규모가 크게 다르다는 점을 거론하며 그것이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요구했다. 이러한 현실적인 질문들이 연이어 던져지자 김성수는 점점 얼굴이 굳어갔고 소윤 역시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가족들의 질문 공세 속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상견례가 시작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분위기는 이미 긴장과 불편함으로 가득 찼으며 결국 재산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족들 간의 의견 충돌까지 이어졌다. 소윤 측 가족 중 일부는 재산 격차가 크다면 결혼으로 인한 불합리한 불균형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김성수 측 가족도 맞서며 사랑과 상호 신뢰가 중요하지 단순히 재산을 따져 결혼을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모든 과정은 소음처럼 울려 퍼졌고 마침내 그 자리에서 누구도 쉽게 입을 열 수 없을 정도로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 순간 소윤의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은 숨을 내쉬며 말문을 열었다. 우리는 단지 우리 딸이 결혼 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결코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국 사회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 발언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적인 진심과 계산적인 우려가 서로 충돌하며 상견례 테이블 위에는 무언의 전쟁이 벌어진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자리를 더욱 극적으로 만든 순간이 찾아왔다. 질문이 쏟아지고 답변이 이어지는 동안 김성수는 점점 더 표정이 굳어졌고 마침내 어떤 결정을 내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는 갑작스럽게 무릎을 꿇으며 소윤 측 가족들에게 절을 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무릎을 꿇는 그의 모습은 마치 사랑과 절망 사이에서 무너지며
마지막으로 진심을 전하는 몸짓 같았다. 그가 왜 무릎을 꿇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에는 그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한 느낌만이 남았다. 비록 어떤 말도 하지 못했지만 그의 행동은 수많은 해석을 낳았다. 일부는 그가 소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랑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했으며 다른 이들은 현실의 벽을 절감하며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어떤 해석이 맞든 간에 그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인 그 순간은 상결례 자리의 모든 긴장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그 순간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레스토랑 밖으로 새어나온 빗줄기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씻어버릴 듯 거칠게 내리쳤고 김성수의 몸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은 이 사건을 비극적 서사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결국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그 자리를 떠났다. 대중과 취재진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그의 뒷모습은 마치 한 편의 영화 속 장면처럼 남았다. 비에 흠뻑 젖어 조용히 걸음을 옮기는 그의 뒤로 많은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보았고 이 사건은 곧 SNS와 뉴스에서 실시간 화제로 떠올랐다. 대중의 반응은 크게 나뉘었다. 일부는 소윤 측 가족의 현실적인 질문이 지나쳤다고 지적하며 사랑을 돈으로 평가하는 태도는 너무 잔인하다고 비판했으며 다른 이들은 결혼은 현실적인 결정이기도 하기에 재산과 계획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옹호했다. 이러한 의견 충돌은 한국 사회가 사랑과 현실, 감정과 합리성 사이에서 여전히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단순히 두 연예인의 결혼 이야기를 넘어서 현대 결혼의 의미와 현실적인 문제를 다시금 고민하게 되었다. 사랑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현실적인 삶의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상결례 자리에서 던져진 수많은 질문들은 결혼을 앞둔 젊은 세대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고, 이 사건은 곧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담론으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남았다. 과연 사랑만으로 결혼이 유지될 수 있을까? 아니면 현실적인 조건과 안정이 먼저 고려되어야 할까? 두 사람의 상결례 자리에서 벌어진 일들은 단순한 개인적인 사건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가치관을 뒤흔드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김성수와 소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팬들과 대중들은 여전히 그 사건을 회상하며 각자의 생각을 나누고 있으며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한 궁금증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가치가 충돌하는 이 복잡한 서사는 앞으로도 오래도록 회자될 것이다.